부분이 가장 기억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쵸.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은 의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나중에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하고 이제 잊어버릴 경우에 나는 이 기억력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상실되어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력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해요. 그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의 기억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네. 에란 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이제 그 기억력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 했을 때 독서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한 것 중에 우리 정원석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 공부 제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사랑이라고. 사랑이요. 네. 오, 그러니까 이유가 말하자면 있을까요? 네. 원장님들 아이들 키울 때 공부를 잘하라고 자꾸 이제 혼내고 스트레스 주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억을 잘하게 하는 거는 방법은 공부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공부부터 해라.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줘라. 이런 뜻에서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기억력이 최대치로 나오는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너무 바쁜 일로 이제 일상의 업무로 갈 때는 아마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기억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약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저를 위한 보약을 쓸 때 네. 육미지황탕을 많이 쓰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저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귀비탕, 우리 정 원장님 말씀하신 귀비탕도 쓰는데 주로 넣는 게 뭐냐면 원지, 석창포, 백복신이에요. 그런 약재들은 네. 이게 보통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게 마음이 좀 편해져야 기억력이랑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지, 석창포, 백복신 같은 약재를 써서 한방에서는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뇌신경학자가 자기가 운동을 했더니 이 사람은 뇌만 보고 머리만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살이 찌면서 운동을 안 했더니 자기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운동을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했더니 자기의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남식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운동은 우리의 그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또 뇌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기능을 올려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턱관절 전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작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저작 운동이요. 네, 그래서 고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고치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36회 두들기는 운동이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태계이영 선생님이 36회 고치법을 하시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셨다 그래요. 두통도 없으셨는데 고치법에서 이제 고치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작 운동이에요. 저작 운동을 하면 뇌 혈류량이 또한 증가하고 또 머리에 여러 가지 뇌 호르몬이 좋아져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윤흥민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간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두드러기가 올라온다는 건 면역 반응인데요. 이 면역 반응이 발생된 것의 원인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 간질환에 의한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자가면역 간질환 치료 때문에 면역 억제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오거나 아니면 자가면역 간질환 치료제로 인해서 두드러기가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두드러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자가 면역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크론병도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아프타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질환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많아서 한 10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조직을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독소로 인식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분의 간을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간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독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면역 체계에 의한 우리 몸 자체의 공격이 이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도 환경 오염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그리고 공해물질 또 환경 호르몬 등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깨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면역력 말고도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네, 두드러기가 올 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찾아보면 첫 번째는 약물. 우리가 보통은 항생제나 또는 독한 약들을 먹을 경우에 두드러기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음식, 복숭아라든지 또
개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두드러기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물과 음식으로 오는 두드러기는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6주 이내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치유가 되면 다시 재발은 하지 않는데 지금같이 이분 같은 경우처럼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두드러기인 경우는 6주 이상의 경과를 보이면서 치유가 되지 않고 만성의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면역 체계를 조금 더 보호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하나 음소님이 말씀해주신 윤홍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환절기잖아요. 환절기라서 여러분들 비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요.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따끈따끈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석유황입니다. 여러분들 유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젊으신 분들이면 MSM, 식이유황으로 아마 인터넷에서 홍보되고 있는 그런 MSM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면 유황온천, 그리고 유황오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황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식물성 유황과 그리고 동물성 유황, 그리고 광물성 유황이 있습니다. 식물성 유황은 지금 말씀드린 MSM, 식이유황인데요. 해송의 총진에서 채취해서 식이유황을 만든다고 하는데 요즘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 만드는 펄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유황을 거기에 들어있는 독소, 리그난을 제거하고 그리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SM은 분자량이 커서 흡수도 잘 안 되고 피부 토과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유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진단에도 들어가는 사향, 그리고 우황이 동물성 유황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석유황은 광물성 유황입니다. 광물성 유황이지만 제독을 해서 무독한 그런 유기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황은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석유황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무독성 광물성 유기황입니다. 황에 대해서는 유황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미용의 미네랄 그리고 치유의 미네랄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석유황을 제독을 해서 독하지만 제독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약재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는 보양 그리고 복이 소적한다고 효능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황이 우리 몸속에서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팁은 가장 중요한데요. 유황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피로하고요. 또 스트레스도 잘 받고요. 그리고 퇴행성 질환이 많이 생기는데 주로 퇴행성 관절염이나 파킨슨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매도 퇴행성 뇌질환에 속하지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 그리고 우울하다, 이렇다면 여러분의 몸속에 유황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유황의 효능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황의 효능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포 재생에 효과가 있어요. 유황의 성분이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은 곳에 들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근육, 뼈, 그리고 피부, 머리카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피부 밑에 콜라겐, 이런 케라틴, 이런 성분들은 아주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하잖아요. 이 콜라겐과 케라틴을 끈적하게 만드는 성분이 바로 유황입니다. 유황이 부족하면 유황 아미노산이 부족해져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얼굴에 피부가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좀 딱딱해지고 거칠어지는데 역시 이럴 때 유황이 좀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이성 유황 아미노산은요. 보통 상처가 났을 때 치유를 잘 해주기 때문에 상처 조직을 재생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오늘 기억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뇌세포에 있는 알루미늄이한 성분을 유황 아미노산이 기량작용을 해서 우리 뇌세포를 보호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석유황의 효능은 독소 배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공해물질이 많고 환경 호르몬이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해줘야 되는데요. 석유황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은 가장 강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빌트인된 우리 몸에서 유황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에서 만들어지는 글루타치온이 가장 강한 항산화제인데 이 글루타치온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정말 잘 배출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독소도 쌓이고 또 뇌세포 또는 우리 피부 조직 이런 데에 쌓이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는 유황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 유황 아미노산이 지방을 배출하는 데도 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혈관 청소부 역할을 정말 탁월하게 합니다.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데 HDL은 높여주고 LDL은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운동을 하면 피로하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들이 젖산에 의한 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받는데요. 이 젖산을 배출해 주는데도 유황 아미노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도 정말 잘 알고 계신 항염증, 항암, 그리고 진통 이런 살균, 살충에 대한 효능이 석유황에도 있습니다. 이 석유황은 아까 말씀드린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강한 항산화제도 있고요. 또 유황 아미노산을 피부에 바를 경우엔 판테티온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살균, 살충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회 드실 때 마늘 많이 드시고 양파도 드시고 또 마늘종도 드시고 하시잖아요. 이 마늘에 들어있는 알라신 이런 그 성분들이 유황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 살균, 살충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식중독을 없이 회를 즐기기 위해서 같이 드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돼서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전사와 같은 탁월한 석유황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유황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잊혀진 미네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많이 곽광을 받고 조금 조명되었다가 많이 없어졌고 한의사들도 이 독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이 안 썼는데요. 이제 식약처에서 인증한 정말 MSM보다 더 좋은, 그리고 MSM보다는 분자량이 크고 흡수도 안 되는데 석유황은 광물성 유기 무독황이면서 원소 단위예요. 그래서 정말 흡수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강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석유황을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미국이나 세계에서도 대체의학에서 항암이나 진통 또는 피부 경화증에도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